안녕하세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작한 대세 하락장이 5월달이면 대폭락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것을 잡으면 많게는 4배까지 더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으므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출 완화, 분상제 폐지,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부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씨가 마른 상황이라서 집값이 대폭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연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어떤 매물들이 위험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5월 집값 대폭락.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지금 집값 급락하면서 이제 아파트값이 뚝뚝 떨어지는 사파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에서 2030년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은 22년에도 지속이 될 겁니다. 현재 상황이죠. 자, 사이클을 한번 보자고요. 자, 세 번째, 집값 이번에는 하락이 이어지면 폭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뭐 올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세 하락은 변함이 없어요. 집값 폭락은 23년, 24년 아마 내년, 내후년이면 계속 추락할 거고 바닥은 어디냐? 대략 25년, 6년을 바닥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대상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아요. 이제 그러면 언제 올라가느냐? 대략 예상은 27년부터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뭐 연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대략 이렇게 큰 줄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값 폭등, 뭐 하락을 했으면 폭락을 했으면 폭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8년, 29년. 집값 절정. 작년이 절정이었다면 앞으로 2030년이 절정이 될 거예요. 대략 한 10년 걸리죠.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지금 이제 이미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 때인데 이때 잡냐, 이때 잡냐, 이때 잡냐, 이때 잡냐, 이때 잡냐, 이때 잡냐. 어차피 한 번 정도밖에 못 잡아요. 그렇다면 언제 잡아야겠어요? 이때 잡아야지, 이때. 물론 이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때 잡으면 최악이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한 번 딱 잡는 거라서 매입을 하든 청약을 하든 신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입지가 떨어지는 곳일수록 가격이 늦게 오른다라는 게 재밌어요. 실질적으로 이번 2010년부터 22년 이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은 역시 입지 좋은 곳들이 미리 뜁니다. 물론 수도권과 지방은 사이클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강남이 물이 얼마 뛴지 아세요? 8년 동안 폭등했어요. 8년 동안.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장 시작부터. 다른 곳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때 별로. 자, 서울은 대략 한 6년 정도 폭등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한강변은 좀 일찍 뛰었고 재건축은 먼저 뛰었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 늦게 뛰었죠. 2016년부터 뛰었습니다. 그러면 경기 인천은 언제 뛰었냐? 약 3년 정도 폭등이에요.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 뛴 건데 그러면 지역에 따라 이것도 역시 좀 다른데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또는 1기 신도시의 분당이나 과천 뭐 이게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먼저 뛰었어요. 그리고 입지가 나쁜 곳들이 20년, 더 나쁜 곳들은 21년에 뛴 거예요. 자, 광역시는 좀 사이클은 달랐어요. 얘들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7년부터 떨어진 건 맞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장만 높으면 20년부터 뛰었어요. 수도권보다 더 밀린다라고 봐야 돼요. 광역시. 인천도 수도권에서 제일 늦게 뛰었잖아요. 자, 광역시는 경기도보다 한 급 아래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는요. 역시 거의 20년에 뛰었는데 얘들은 21년에 뛴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도단위 중소도시들이 왜 뛰고 있느냐. 늦게 뛰었거든요. 늦게 뛰다 보니까 아직 식지를 않았어요. 열기가. 수도권은 식었는데 여기는 식지를 않았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좋은 곳은 이렇게 길게 뛰어요. 이게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한참 있다 뛰어요. 그 말은 지겹도록 안 뛴다는 얘기예요. 안 뛴다는 얘기. 이렇게까지 왜 차이가 날까? 다 이유 하나 말해 보실래요?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하면 놀라는데 여러분들 시계를 3년 전으로만 돌려보세요. 경기도 집값 안 뛰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집이 남아도니까 그런 거예요. 집이. 지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집이 남아도는데 다주택자들은 안 팔았고 무주택자들이 그냥 환장해갖고 막 하면서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책 실패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궁극적 이유는 집이 남아도는 거 맞아요. 3기 신도시 분양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2021년 늦게 뛴 곳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뭐 4배. 이게 늦게 뛴 곳들이 4배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해 2021년에 웃기는 게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많이 팔렸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전에 아파트는 꾸준히 뛰었어. 그러니까 거래량이 꽤 있었겠죠. 근데 빌라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빌라가 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뛴 거예요. 작년에. 늦게 뛰었잖아요. 이제 이해 가셨죠?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는 뒤늦게 뛰었어요. 뒤늦게 많이. 그래서 나홀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가격이 어떻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복도 못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아파트부터 작년에 뒤늦게 상승한 곳들은 4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서울 외곽지역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2억밖에 안 됐던 곳들이 7억 가는 평택이라든가 파주 이런 데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잡으면은 다시 또 2억으로 또 떨어져요. 두 번째, 경기도에서 중간 외곽지역. 서울은 별로 이렇게 4배까지 떨어질 곳은 안 보여요. 이제 아파트일 경우는 별로 안 보입니다. 나홀로는 좀 위험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경기는 중간지역, 외곽지역 할 것 없이 좀 입지 안 좋은 곳들 많이 빠질 거예요. 왜? 외곽지역 진짜 비싸거든요. 세 번째, 광역시는 대부분입니다. 광역시는 입지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비싸요. 입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지방도 위험합니다. 3억짜리도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말고 상승한 부동산, 얘들은 뭐 많이 떨어진다기보다도 거래가 안 되고 뛰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역주택조합 하지 마세요. 빌라, 신축, 구축 다 마찬가지. 재개발 막연한 거 마찬가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번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나 기타. 자, 토지같이 어떤 실물 부동산이 아니라 이 땅, 토지 이런 것들도 위험합니다. 하락장에는 팔리질 않아요. 상가, 뭐 레지던스 호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은 것들, 얘들도 늦게 뛴 거거든요. 하지 마시고 분양이라고 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비싼 고분양가, 요즘 막 송도라든가 지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 때리는 게 있는데 걔들 분양가가 지지선이 아니에요. 분양가에서 30%는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기존의 아파트가 떨어진데 분양가에서 안 떨어지겠어요? 지금도 미분양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다음에 미분양 된 것들 잡지 마세요.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미분양이겠어요. 그 다음에 소외 외곽지역, 소외받거나 외곽지역은 이런 데는 거래도 안 돼요. 또 아파트 아닌 것들 분양받은 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양받으면 안 돼요. 자, 정리하게 되면 이 4가지는 4배 떨어집니다.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진행 4월에 반등할까요? 자, 여러분들 청약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래요. 청약 지금 보면은 수도권 분양권 웃돈 2억이 뚝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웃돈이 붙었다가 마이너스. 청약 통장 가입자가 2,677만에서 하락 추세. 분양권 프리미엄 계속 급락. 청약 경쟁률 21년 수백 대 1에서 지금 수십 대 1로 낮아지고 있고, 청약 계약률도 급감해서 1, 2순위 미계약돼 가지고 그 미계약률이 증가하고 무순위 줍줍이 많아졌어요. 미분양 증가. 21년 하반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 준공후의 미분양도 이제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대 중이죠. 이번에 매매 볼까요?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2013년 폭락장 수준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서울이 1,000건인데 2월 달에는 700건, 어떻게 1,000건 밑으로 빠졌어요. 급매물 적체.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자꾸 쌓이고 있고, 하락거래, 열이 거래되면 9개는 하락거래다. 실거래 하락이 무섭죠. 매수 심리 급감, 기준점 100 이하 3개월 동안 지금 하락한 거예요. 매수 심리가 계속 3개월 연속 하락.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봐야 돼요. 주간 시세 하락,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실거래 고점 대비 28%나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실제로 거래된 거 보면은 10억짜리가 28%면 7억 2천에 거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매매가 안 돼서 그렇지 거래됐다면 급매로밖에 거래가 안 돼요. 실거래 큰 폭 하락. 현재 위험한 분양하고 안전한 분양을 구분합시다. 물론 이 시점에서 급매가 났습니까? 분양이 났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분양이 났죠. 왜? 얘는 그래도 아직은 그 주변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예외도 있어요. 이제 이걸로 구분하자고요. 일단 위험한 것들은 가점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하지 마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아주 높은 거. 비슷하다는 것은 지금 꼭지라는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 입지, 외곽 지역 분양 받지 마세요. 아무리 거기 외곽이 이제 조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그 전에 10년 동안 관심조차 없었던 곳이야.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또 관심조차 없어요.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적은 것들을 아예 넣지도 마요. 나홀로 분양 30세대, 50세대, 100세대 넣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말 붙는 곳들 있죠. 비인기 지역이 옛날에 이거 미분양의 그냥 무덤이었던 곳들이에요. 지금 하도 다 뛰니까 애들도 프리미엄부터 갖고 많이 올랐는데 하지 마세요. 인구가 급감하니까. 폭락장 분양보다 마이너스 10에서 30%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들 어디냐? 주변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는 곳들.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은 곳들. 서울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좋다고 했어요. 다만 가점이 높으면 골라서 해라. 대단지 좋죠. 재개발, 연계성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연계성 있는 분양 뭐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다만 서울은 좋은데 지방이나 수도권은 재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주요 지역이라든가 인기 지역 분양가만 아주 거품만 없다면 좋죠. 그 다음에 폭락장 분양가 비슷. 자, 여러분들 이제 폭락장에는 지금 좋은 곳들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폭락을 해도 분양가 수준 밑으로 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미분양 나는 정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지 않은 곳들은 마이너스 막 30%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차이가 그거예요. 좋은 곳은 분양가에서 맴돌지만 안 좋은 것들은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30%. 자, 이제 당선인 부동산 정책 단기 상승 장기 대폭락.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율 원칙 높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기 상승. 좀 제동을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왜냐면 대출 규제 완화, LTV, DSR, 물론 청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청년 일부만 하면 다행이죠. 뭐 연끌하면 본인들 책임이고. 그렇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왜 폐지합니까? 고분양가 되면 집값 또 올라가라고요? 집값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거 용적률, 재초안,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건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법으로 묶어놓은 거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이. 조금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값 좀 내려간 다음에. 소형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한다는 이 어떤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다주택 투기, 집값 상승 여러분들 10개씩 20개씩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임대주택 사업 내버리면 또 세금도 완화되고 이 짓거리를 또 한대요. 자, 소형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은 주택에서 제외시키겠답니다. 즉 양도세에 안 들어가요. 그러게 되면 10개씩 잡아도 돼요. 이제 왜 이렇게 투기를 주장하는 건지 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게 분상제, 대출 완화 다 4개나 돼요. 4개나. 이건 시장 자유라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게 워낙 탁월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집값 떨어진다. 공급 확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해도 3기 신도시 150만 가구 터지면 이거 게임 끝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왜 경기도가 인천이 이렇게 늦게 집값이 뛰었을까? 지방도 왜 이렇게 늦게 뛰었을까? 물량이 넘쳐나니까. 그런데 그때는 3기가 없었잖아. 이제는 2기 신도시 플러스 3기 신도시야. 난리 나는 거예요. 민간 분양, 공공임대, 옛날에는 공공임대도 많았지만 이제는 공공임대 상당히 줄이고 민간 추천 분양을 활성화하게 되면요.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집값이. 그 다음에 매물 폭탄, 다주택 중과세 완화 잘하는 겁니다.
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하게 되면 물량이 나올 거예요. 다만 페널티를 주라고 했죠. 안 팔면 1년 동안 안 팔면 누진세 때려버려라. 자, 시장 자율 정책, 규제 철폐, 공시가 인하, 세금 인하하면 집값 떨어집니다. 금리 인상 계속 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한국은행하고 연계해서 새 정부가 금리 인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상, 바로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국지적인 것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하면 안 돼. 이거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실전 능력 제대로 파악.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일단 불인이 있는 부동산 어린이로 가장 초보죠. 보통 나는 평균치는 된다. 부유층, 뭐 꼭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나는 많이 경험이 있다. 자, 보자고요. 자, 혹시 이런 상황이면 특히 부동산에 신경을 더 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장기간 무주택인 분들은 불인입니다. 무주택은 절대 좋지 않아요. 부동산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무관심하다.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비아파트 보유, 아파트가 아닌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가 없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지, 타이밍, 상품, 호재 이런 것들의 중요성, 선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전철 생기니까 아, 오피스텔 최고다 해갖고 잡는 거야.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다 전철 근처에 있어요. 그 다음에 호재도 아무튼 이런 걸 중요도를 모르고 실거주 반경이 좁아요. 나는 실거주로 한다. 누구는 실거주로 하고 싶지 않나요? 너무 실거주 하면은 결국은 부동산으로 피해 막심해요. 실거주 범위 좀 넓히세요. 이렇게 좁은 데서 무슨 좋은 부동산을 잡겠어요. 좀 범위를 넓힌 데서 가장 좋은 걸 잡아야지. 낱말 믿고 무조건 팔랑팔랑 매입. 자, 이번에는 중간인 사람, 간헐적으로 무주택이었다가 유주택 있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이것저것 그냥 마구잡이 부여. 특히 경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요. 선수가 아닙니다. 경매로 이것저것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별로 없어요. 다 맨날 상가라든가 뭐 다가구라든가 좋지도 않는 것들, 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물려가지고 평생 가난해지는 거야. 경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유, 정보 공유, 그냥 평범하고 입지, 타이밍, 상품, 호재, 이거 중요성이 누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실거주 반경도 그냥 평범하게 잡아요. 좀 넓게 잡아야 하는데 자신만 믿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부유층의 마인드, 유주택자 자주 갈아타기, 제때 갈아타기를 잘해요. 폭등락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적극적 관심이 있고요. 유망 아파트 다수,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이라고 해서 아무리 세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사업을 싹 냈어요. 자, 공유, 특강, 상담 이런 것만 있으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받으러 다녀요. 이런 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죠. 입지, 타이밍, 상품 아주 중요시역입니다. 호재 이런 것도 우선순위도 잘 파악할 줄 알아요. 투자 중심의 거주가 넓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라는 말 잘 안 써요. 어차피 돈만 많으면 최고로 좋은 실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요. 자신과 고수들 또는 전문가들을 잘 참조합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 자, 황금성 시세에 비교하자고요. 2007년에 다 4억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파트 500세대 이상 말하고 단독 다가구 4억,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4억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상투장에 보면은 아파트는 잘 팔려요. 근데 단독은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보통 정도밖에 안 되고 빌라 오피스텔은 아예 안 팔립니다. 자, 2013년에 바닥장에 얘가 4억 2.5, 얘들은 3억 좀 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왜? 안 팔리니까, 가격이 없으니까 뭐 모르는데 사실상은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셋 다 안 팔립니다. 아파트도 안 팔리고 단독 다가구도 안 팔리고 빌라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나 빌라 오피스텔은 올라도 안 팔리고 떨어지도 안 팔리는 거예요. 잘. 그리고 하락장에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제일 잘 팔리죠. 아파트가. 자, 이번에 다시 폭등장에 상투장에 7.5억으로 뛰네. 2.5억이 진짜 많이 뛰었죠. 잘 팔려요. 그리고 3억짜리가 6억, 단독 다가구는 중간 정도 뛰었죠. 근데 안 팔려요. 뛰어봤자. 자, 3억이 또 4.5억이 됩니다. 빌라는 진짜 안 뛰죠. 4.5억. 이번에 2020년 또 떨어질 때면 4억으로 떨어지고. 자, 얘는 4.5억, 4억.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죠. 근데 안 팔려요. 그나마 아파트는 조금 팔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032년 또 한 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 11억으로 뛸 거예요. 자, 이때 시세 잘 보세요. 11억, 8억, 5.5억. 같은 4억에서 출발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어때요? 아파트는 단연
앞서 나가고, 단독 다가구는 통건물이니까 두 번째로 가고, 그 다음에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냥 물가 상승 정도로밖에 안 올라갔어요. 문제는 안 팔린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얘한테 물려버려서 아파트를 못 사는 거야. 자, 다주택, 영끌, 갭투자, 특히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 집값 폭락장에 난리 나니까 신경 쓰세요.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주택수가 많거나 비싼 부동산. 폭락장에는 여러 주택이 폭락을 하니까 엄청난 손실을 당해서 파산, 경매당하는 거예요. 영끌, 자본금 대비 40% 이상 빚투자하는 사람을 영끌이라고 하는데 원금 이자 상환 정신없죠. 금리 인상하게 되면 잘못하면 파산됩니다. 비싼 부동산 하락 시에 원금까지 탕진해 볼 수 있어요. 10억짜리가 만약에 6억으로 떨어지면 자기 집 다 날아간 거예요. 자기 돈. 갭투자, 자본금 대비 40% 이상 전세를 끼고 잡았다. 갭투자. 집값 폭락, 전세 하락 시에 경매당할 수 있어요. 전세값 못 돌려줘가지고. 비싼 부동산 하락 시에 원금 탕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은 신경을 쓰라 이거죠. 지금 매입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올라도 세금 폭탄이다. 2년 안에 팔면 거의 70% 세금이에요. 이걸 왜 잡습니까? 2년 이상 올라간다는 조건에서 잡아야 하는데 앞으로 2년 이상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자, 폭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집값 거품 심하고 세금 올라도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부동산 매매 판단 핵심 요인 6가지, 타이밍, 흐름 제일 중요해요. 자, 폭락장 잘 골라서 잡아야 돼요. 입지 좋죠. 자본금보다 상급지로 가세요. 웬만하면 강남이나 서울 또는 수도권의 핵심 지역, 지방도 집값 많이 떨어진 중심 지역으로 가세요. 그 다음 물건을 봐야죠. 그게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호재는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리고 폭락장에는 호재가 있어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호재가 많은 곳들, GTX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잡으세요. 개인 상황, 본인의 자본금, 연봉, 저축, 마인드, 기간, 뭐 안정도 이런 거 따지면서 판단해야 돼요. 본인은 막 불안불안하면서 잡으면 안 되죠. 기회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항상 거주보다는 투자가 우선이 돼야 성공해요. 그리고 갈아타기 꼭 하세요. 하락장에는 추가로 분양권 잡을 수 있습니다. 피 받고 팔면 되잖아요. 대출 활용하세요. 전세도 활용하세요. 하락장에는. 자, 서울과 지방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좀씩 다르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이때는 같아질 것 같아요. 21년부터 25년까지 하락으로 이렇게 나오죠. 대충 이렇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하락장에는 이렇게까지 세일해요. 부동산 박앤세일 거의 30%. 집값 거품이 꺼지고 있어서 과연 몇 년간이나 떨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2에서 5년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폭락장이 이어질 수 있는데 올해 얼마나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